탈모 치료의 기본은 약물 치료죠.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사용합니다. 먹는 약은 현재 한국에서는 두 종류가 허가가 되어 있어서 피나스테라이드, 즉 프로페시아 계열과 두테스테라이드, 즉 아보다트 계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이런 이제 비교랑 의견이 많은데요. 제 의견으로는 이제 장기간 사용하실 것이면 어느 약을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먹는 약의 효과는 보통 이제 먹는 약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30%의 모발량의 증가가 될 때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30%의 모발량이 증가되려면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약을 6개월은 이제 잘 복용하신 다음에 복용 전과 후를 본인이 이제 느껴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없고, 물론 객관적인 검사로도 확인은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느끼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약을 6개월 이내에 자꾸 끊으시면 이 약 드시고 2, 3개월 드시고 끊으시고, 약을 바꿔서 저약으로 2, 3개월 드시고 끊으시면 이 약, 저약이 실제 효과가 있나 없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검사상 판단하기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로 하셨다면 적어도 6개월은 이제 충분히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제 체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사받은 병원이 있다면 검사받은 병원에서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은 남성 호르몬에 대한 영향력을 이 모낭이 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약물이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의 양은 동일한데,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와서 하는 역할을 약화시킨 것이 약물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즉 모발이 적당량의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 모발 성장에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과다해지면 모낭이 자라지 않고 퇴화가 되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시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와서 작용하는 차단 요소를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와서 작용할 때 관여하는 효소를 약물이 차단을 시켜서 아주 약한 효과만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낭이 피해를 덜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모낭은 손상을 다시 이제 극복을 하고 원래의 상태의 주기로 다시 복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하고서 남성 호르몬의 효과가 사라지면 어떨 건가 하는 두려움이 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걱정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약물 자체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이 모낭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약제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것으로 이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약제는 식사랑 상관없고요. 또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이 약제는 지용성 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용하시면 우리 몸에 지질 성분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가 약효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수용성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 시점이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드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드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약을 드시다가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보시면 1년 12개월 중에 1개월 정도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용성 약제이기 때문에 며칠을 쉰다고 해서 약물의 레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항상성으로 유지가 되어서 꾸준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간혹 약제를 이제 분쇄해서 드시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하기는 원래 의도대로 제조된 약재를 권해드립니다. 약을 제조할 때 이 코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에 코팅을 한 이유는 이 성분의 보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코팅이 장의 어느 부위에 가서 이게 녹도록, 그래서 약이 분해돼서 그쪽에 잘 흡수되도록 이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코팅 기술은 약효를 적절히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약을 이제 쪼개서 드시거나 분쇄해서 드시면 코팅이 깨진 상태이죠. 이것이 이제 장으로 들어갈 때 너무 일찍 수분에 노출되거나 위산에 노출되면 원하는 효과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쪼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원래 목적대로 이렇게 제조된 약품을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르는 약인데요.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 제제, 아직은 그 약재가 유일하죠. 그 미녹시딜 제제의 주 목적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목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모낭의 아랫부분에 이제 모유두가 있죠. 유두, 즉 뿌리는 사실 약간 위에 있고요. 밑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모유두가 있습니다. 모발이 자랄 때는 이 뿌리에서 자라나오는데 이 모유두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유두의 신호를 받으면 뿌리가 위로 이제 모발을 내면서 다시 밑으로도 조직이 쭉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봉 모양의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 모유두에는 아주 많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미녹시딜 제제는 이 모유두를 지나가는 혈관을 크게 만듭니다. 이 탈모의 근본은 노화 과정입니다. 탈모는 갑자기 어느 날 모발이 빠져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유두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아서 점점 이 성장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5년을 자라야 이제 정상이라는 모발이 탈락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3년만 자라다가 탈락이 되고 그 다음 주기에는 1년 자라고 탈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기가 점점 짧아지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나중에는 표면으로 나오지 않고 잠복에 있다가 소실되는 것이죠. 이 혈류 개선의 목적은 모유두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게 해서 이 모발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성장 기간을 원래 프로그램된 그 기간 동안 잘 유지하도록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좋은 샴푸나 좋은 세럼이나 외용제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증명된 약재가 미녹시딜 제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병용하셔도 좋으신데요. 미녹시딜 제제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미녹시딜 제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즉 두피랑 미녹시딜 제제의 성분이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으시냐면 미녹시딜 제제를 용법대로 바르시고 만약에 이제 따가움이나 붉어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한 증상이 가게 된다면 약재랑 나의 두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0분 이내로 몇 분 이내에 약간의 자극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